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우리가 만나볼 NCS는 어떤 유형인가요? 오늘 만나볼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 해결 능력 파트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요. 렌유인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이 문항 개발에 우리 최윤지 강사님이 직접 함께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세요. 갑자기 빛이 보이네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참여하신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건보 특성상 건보에 관련된 지문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딱 보셨을 때 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선택지를 보게 되면 역시나 계산 문제다라는 거를 알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어진 표에는 2014년부터 21년까지 개정된 고용산재 연체금 산정 기준표인데요. 내용에 보시면은 납부 기한 경과 후 30일 혹은 납부 기한 경과 후 31일이 지난 날부터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월할 계산, 일할 계산 날짜 확인하시면 2014년, 2017년, 2021년 이렇게 연도별로 개정된 내용에 지금 가산되는 퍼센티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신 상태에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미납보험료 납부 시에 산정된 연체금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나오고 또 조건 중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선택지가 4개가 있는데 일단 연도별로 나와 있고 미납 요금 그리고 연체 일수, 그리고 연체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산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그래도 노력을 해볼까요? 아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리고 네. 저는 네. 밑에 표를 보기 전에 위에 글만 읽고 밑에 표가 위에 글을 정리해 놓은 것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빨리 네. 풀겠다는 생각에. 네. 그랬더니 나중에 문제가 이상한데 풀다 보니까 연도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계산을 정말 하나씩 다 해야 되는지 나름 해보긴 했거든요. 맞아요. 아마 뭐 지금 선택지 4개를 모두 다 계산하시면 답은 나오겠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의 항상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보면은 앞에 연도별로 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택지에도 14년, 17년 그리고 21년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필 3, 4번이 둘 다 21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1년이니까 개정된 내용의 선택지를 먼저 좀 확인하시면 아마도 건보가 14년도 자료를 넣진 않겠죠. 네. 그래서 21년에 해당하는 3, 4번을 먼저 보실 건데 그 중에서도 연체 일수가 저희 2가지가 기준이 있었죠. 30일과 30일이 지난. 그렇다면 계산하기 쉬운 건 사실은 30일 이전 연체일이 30일이 안 되는 4번부터 접근을 하시면 조금 그래도 답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풀었는데 4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3번을 역시나 풀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우리 출제자의 의도를 좀 출제자의 의도요? 하기 위해서. 그럼 혹시 찍어보시겠어요? 혹시 3, 4번 중에 느낌상 보통 이런 건 느낌상 3번이죠. 3번이요? 전 4번. 4번 역시 둘 다 다른 생각으로 또 가시는데 정답은 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좀 풀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진짜 정직하게 1번부터 풀다가 3번까지가 맞길래 그럼 4번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쵸. 너무 맞아요. 오래 걸렸어요. 근데. 4개를 다 푸는 건 솔직히 무리이고요. 그래서 뭐 30일에 해당하는 사실 선택지도 지금 4번밖에 없고요. 나머진 다 30일이 지나기 때문에 연체금을 2번씩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택지를 접근하시는 방법은 21년도 기준으로 연체 일수가 적은 것부터 계산하시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고 빨리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정 방법은 이렇게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연체금이 65,000원이기 때문에 연체금 기준으로
미납 네. 요금 기준으로 지금 연체 일수가 24일이어서 24일 30일 미만일 때는 1,500분의 1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값을 곱했을 때는 지금 네,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 금액이 1,040원이어야 되는데 저희 보기에는 1,580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도 역시나 1분 안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말도 안 안에. 돼요. 네.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계산을 형태를 보면요. 지금 공이 항상 거의 두세 개씩 지워져요. 그렇죠. 네.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래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러네요. 네, 취준생분들은 매일매일 이런 계산을 연습을 하고 아, 있기 네네. 때문에 네, 1분 안에 충분하다고 저는 1분 안에 출제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출제하는 데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네,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네, 건보 특성상 한 지문에 적어도 2가지 정도 이렇게 꼬리가 이어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의 내용을 보게 되시면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옳은 것을 고르자. 그리고 1개월은 30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저희 지문과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일단은 저희가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일단 기억을 네.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기억부터 그쵸.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음. 기억은 주어진 표만 확인을 잘 하셨다면 답은 이미 나오셨을 거예요. 기억은 어느 부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희 아까 표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아닌 걸로 저는 아까 봤었는데 네. 2017년에는 일일 경과시 네, 최대 3%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2017년에는 9%의 7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31일이 경과됐을 때. 근데 2021년에는 5%를 7개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하시면 2021년에 31일이 경과됐다라고 한다면 네, 수치상 지금 아주 조금 이런 부분 좀 치사한데 네. 숫자만 교묘하게 바꿔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택지에서 그렇다면 1번만 소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계속 봐야 되네요. 그렇죠. 네. 2, 3, 4번을 결국에 볼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지금 니은, 디귿, 리을은 결국에 연체금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맞아요. 앞에서 1번 문제에서 이미 연체금을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네. 2번 문제 푸실 때도 어차피 연체금을 계산하는 문제라면 기억보다는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계산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보기를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을이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 71,000원에 대해서 14년과 21년 기준으로 두 개의 값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라서 네. 리을을 먼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니은을 또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리을은 맞는 것 같아요. 리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확인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럼 2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니은, 리을이 맞는 것 같아요. 니은, 리을이요? 네. 계산 다 해보셨어요 혹시? 네. 뭐야. 틀렸나요, 근데? 역시 정답 맞습니다. 이거. 보람이 있네요. 출제를 한 보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네. 아마 이제 건보 특성상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업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체금 산정 같은 경우도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수리 능력 파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네, 지금처럼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출제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 거 순서로 풀어보고 네. 그다음에 좀 복잡하지 않은 거 위주로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 냈을까를 또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럼. 그쵸. 왜 냈을까? 근데 실제 업무에 네. 적용되는 문제들이 요즘 이제 공기업의 특성상 많이 지문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 또 알고 계시면 그쵸. 나중에 직접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앞에서 계산하시느라 머리가 좀 지끈거리셨을 것 같아서 우리 휴가는 지났지만 네. 또 다른 휴가가 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저희 스케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줄 문제에 있어서는 조건들이 좀 나와 있는 편인데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모든 일정 취소가 불가능하고 부장님과 차장님은 동시에 사무실을 비울 수 없으며
그리고 외부 미팅, 출장, 세미나의 경우에는 사무실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사에는 모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며 사무실에는 최소한 3명은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휴가는 주말 제외 3일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 차장급 이상은 휴일을 포함하여 쉴 수 있다. 네, 이렇게 조건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저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줄표가 나와 있는 거고요. 3번 문제는 다음 조건들을 바탕으로 A 부장은 8월 평일 중에서 3일을 휴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A 부장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번일까요? 이건 다 속아야 되네요. 그쵸. 보면서. 네. 빠른 방법을 좀 설명드리자면 네. 선택지 4개의 날짜를 먼저 빠르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날짜를 빠르게 보고 1번과 2번은 지워지고 그쵸,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찾아보는 건데 아니 뭐 휴가를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지금 29일 같은 경우는 네. 부장급 업무 회의가 있는데 네. 그럼 A 부장이 휴가를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외부 미팅 네. 아까 전체 그 음. 어떤 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29일은 부장님이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럼 3번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주어진 표를 얼마나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장님이 휴가를 스케줄링해서 찾는 것보다는 빠르게 날짜를 먼저 보시면서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푸실 수가 있어요. 소거하는 방법으로. 그쵸. 잘 이것도, 풀어주셨어요. 이것도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건가요? 요 정도는 거의 30초 정도 안에 푸셔야죠. 아우, 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요. 아우, 어렵네요. 네, 시간이 너무 짧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다음 문제도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도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4번 문제. A 부장의 출장이 지금 8월 23일에서 25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스케줄표에서 A 부장의 현재 출장이었던 16일부터 18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스케줄에는. 그 스케줄을 23일부터 25일로 변경을 하고요. C 과장의 외부 미팅이 원래 8월 23일이었는데 8월 17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A 부장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와 그리고 8월 중에 A 부장과 B 차장이 함께 외부 세미나를 갈 수 있는 날짜까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단 조건을 바꿔가지고 또 역시 속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체크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8일부터 22일 아니면 17일부터 1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 2번 아니면 3, 4번 중에 답이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세미나 참석하는 네, 일단 날짜 17일은 포함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실에 최소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날 17일에 D 대리가 휴가고 여기에 C 과장이 외부 미팅 되면은 밖을 나가버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A 부장이랑 B 차장이 밖을 나가는 순간 회사에 한 명밖에 없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짚어내셨어요. 그럼 일단 3번, 4번 또 소거가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이사원 휴가가 가니까 8일 2번인가요? 저는 1번을 했어요. 네, 또 두 분이 또 지금 1번을 오늘 경쟁 구도로 가시는데 찍었어요. 찍으셨어요?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찍는 거를 좀 잘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유, 정답은 1번이었어요. 1번이었어요. 네, 아쉽습니다. 8월 8일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지금 저희 그 스케줄표에서 보시면은 8월 8일에 네. 이 사원이 휴가를 맞아요. 가죠. 네, 근데 A 부장과 B 차장이 만약에 8월 8일 날 세미나를 가버리면 또 3명이 빠지기 그쵸. 때문에 사무실에 최소 3명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이 조건.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조건을 두 가지 모두 다 보셔야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게 네. 솔직히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면은 다 풀 수 그러니까요. 있는 문제인데 빠르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 노리셨군요. 그쵸. 네.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제가 이 표들을 보고 이미 포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기냐. 이런 표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근데 항상 문제에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시간이 여유로우면 천천히 보면서 조건을 따져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그래프도 그러니까 표도 나오고 맞아요. 줄글로도 뭐가 막 나와 있으면 일단 읽기가 싫어져요. 근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 혹시 나는 어디에 속할까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하. 과연 나는 비만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까
되니까 네.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좀 풀고 싶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게 되시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런 위험도나 또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네. 뒤에 보시면 식사 방법에 관련된 특성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느낌상 이렇게 그 체질량을 구하는 문제와 네. 뭔가 식사별 특성이 나왔다는 거는 좀 두 지금 내용에 주어진 제시를 보면은 요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가 어쨌든 나온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5번 문제를 보게 되니 체질량 지수를 구해서 저희가 연결된 그러네요. 내용 중에 바른 것 찾는 문제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식사별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표를 그냥 아예 문제 하나당 하나의 표로 보고 문제를 푸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번 문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체질량 지수와 그리고 허리둘레 그리고 위험도가 모두 세 가지가 적절하게 연결된 걸 찾아야 되는데 역시나 이 체질량 지수를 구하려면요. 여러분 네. 계산 방법 우리 BMI라고 하는데 네. 신장을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장의 미터 제곱분의 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으로 신장을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4명의 선택지 지금 보시면은 신장도 다 다르고 체중도 다 달라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 제곱까지 하려면 계산 너무 오래 걸리지 네. 않을까요? 그쵸? 그렇다면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허리둘레와 위험도를 보고 과연 이 지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 2번에 남성 성준님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현재 허리둘레가 89죠. 네. 99가 그러면 남성 중에서 90 이하로 미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지금 위험도가 약간 높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분류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돼야 되죠? 비만 전 단계. 그쵸? 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일단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체질량 지수를 구하지 않고도. 오. 그리고 역시나 4번도 네. 지금 여성분이신데 허리 둘레가 85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디에 해당이 돼야 될까요? 저체중력. 그쵸. 근데 지금은 낮음으로 되어 있죠. 네. 죄송합니다. 낮음으로 되어 있죠. 위험도가. 그렇다면 이분은 어디에 해당이 돼야 되죠? 저체중에 해당이 낮음이 없는데요? 없죠. 네. 그런 경우엔 그럼 연결이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4번이네요, 그럼. 적절한 거 고르는 아, 거기 때문에 적절한 거네. 네네. 지금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꿀밤을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2번하고 4번은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아우. 걸 시청자분들께.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2번하고 4번이 이렇게 소거가 되고 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1번과 3번 중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네, 좀 어쩔 수 해야 없이 되네요. 계산은 해야 됩니다. 신장 미터로 다 바꾸면 1.58로 뭐 다 바꾼 다음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점 계산도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두 개 다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게 둘 네. 중에 하나를 풀었을 때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그러네. 때문에 하나만 계산하시면 돼요. 어허. 네, 그렇게 했을 때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아유, 그러네요. 네, 빨리 틀려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유, 진짜 되게 암산 빠른데. 3번이 답이었네. 네, 그러니까요. 3번이 그러니까요. 답이었어요.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잘 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봤을 때 6번은 뒤에 표들을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6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6번은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각각 선택지 4개에 해당하는 저열량식, 간헐식, 초저 탄수화물식, 그리고 초저 열량식 요 4개를 보고 사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개는 옳은 거고 하나만 틀린 거거든요. 네. 찾는 거네요. 맞습니다. 약간 틀린 그림 찾기 느낌으로 빠르게 틀린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열량식. 일단 4번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4번은 틀린 부분이 어차피 숫자도 지금 음. 틀린 부분이 없고 중재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을 일단 옳은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3번에 1번도 보니까 맞고. 오, 네, 맞아요? 1번도 맞습니다. 오, 굉장히 그럼 지금 제가 3번 할게요. 접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전략을 세우셔서 두 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네. 우리가. 우리가 원래 되게 호흡이 잘 맞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못 믿어서 가짜 체크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척 단식. 믿고.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3번이 틀린 거 맞으세요? 왜냐하면 네. 여기 초계는 20g 미만인데 네, 얘는 50g이라 적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쉽긴 하네요. 맞아요. 네. 빨리 이렇게 숫자랑 내용만 확인만 딱 네. 되면은.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는 쉽다라고 느끼시는데 사실 저희 앞에 표하고 이 지금 선택지를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만 일부러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만드는 거죠. 너무 좀 얄밉죠? 어려워요. 아니 쌤 지금 네. NCS 공부하시는 분들 전부 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동생도 이제 취준생인 만큼 이렇게 문제 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데 네. 그런 우리 이제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뭐 원포인트 레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문제를 풀어본 것처럼 각 기관에 해당하는 현재 이슈들 그리고 관심사들, 그러니까 건보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건강, 복지, 또 근로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된 지문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용 지문들을 다 아시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시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해당 기업에 관련된 지문들이 나왔을 때 단순히 문제만 풀고 넘기시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고 현재 지문에는 어떤 단어들, 키워드들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먼저 확인하시고 접근해서 지문을 접하게 된다면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기업에 관련된 지문들 그리고 이슈들 그리고 사업 분야를 틈틈이 확인하시면서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출제하는데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출제를 할 때 어디서 좀 참고를 하셨고 어떤 뭐 특별한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건보를 준비하는 학생은 아닌데 네. 건보에 관련된 모든 사업 분야에 관련돼서 아주 빠삭하게 알게 되면서 제 실생활에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던가 네, 예를 들면 여성에 관련된 혜택들 이런 네네. 것들도 많이 알게 비만 되었거든요.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참고하다 보니까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들은 사실 통계청 사이트도 활용을 많이 했고요. 해당 관련 홈페이지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활용하면서 문제를 좀 출제했었습니다.